자, 두 번째. 이번엔 논설문입니다. 자, 당연하지만 우리는 논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설문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제시문이에요. 설명문을 먼저 읽은 건 그냥 너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은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읽어놨을 뿐. 가장 중요한 건 논설문이다. 그래서 논설문은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읽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별 3개, 분석을 해서 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별 3개. 가장 중요한, 가장 유용한,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은 시간을 넣어야 된다는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기억하고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쓸데없이 문학 작품에 막 집중하거나 혹은 막 설명문에 집중하거나.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물어보잖아요. 뭐가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꼭 사례 설명하고 이런 애들은 사실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지. 정확한 주장과 근거를 잡아낸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면 자, 이게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이미 설명은 해놨지만, 자, 우리 유튜브의 기초 강의 찾아보면 1회차에 요약하기, 비교하기 설명 다 해놨습니다. 이게 요약과 비교의 핵심은 뭐냐? 당연하게도 주장과 근거와 결론을 찾고, 심지어 그 주장과 근거와 결론의 대조적인 양쪽을 비교할 수 있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이게 다 어디에 있냐? 전부 다 논설문에 있지. 논설문에 들어가야 비로소 정확한 주장이 나오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리고 근거에 대한 결론까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인문과학적 주장문과 사회과학적 주장문은 다른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돼. 인문과학은 주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고 사회과학은 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법과 정치, 경제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 인문과학적 제시문의 근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과 문학 작품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사회과학적 판단은 실험, 자료, 도표를 형태로 그 근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읽었을 때 그 제시문 안에 그 근거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다른 제시문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제시문 안에서 정확한 주장을 먼저 찾아줘. 근거는 다른 제시문에 문학으로 들어가 있거나 혹은 다른 제시문에 표그래프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제시문의 정확한 주장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는 역할을 다 했다. 그 논설문의 분석을 다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건 그 제시문 안에 이미 근거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제시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주장을 찾아내기만 해도 잘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이걸 찾는 방법, 쓰는 방법 어디에 있다고? 기초반 1강에 있다고. 그래서 모르는 학생들은 기초반 1강도 참고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러한 논설문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읽어갈 것이냐 이렇게 확인만 해주면 돼 이제. 자, 예를 들면 우리 논설문은 이런 식이야. 현대인들에게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물어봤잖아. 물어봤으면 얘가 대답을 해주겠지. 그럼 봐봐. 이미 시작하자마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으니 답을 하겠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 이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자유에 있다고, 자유의 따옴표도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이거 키워드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주장은 뭐야? 이미 주장이 나왔지.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개체적인 자유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주장이 이미 나는 알았어. 그러면 모든 행복이 자유로부터 출발한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대학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 투키디데스도 했는데 어쨌든 자유가 중요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자, 행복은 자유로부터 온다. 근거 1번 설문지, 근거 2번 고전. 이렇게 된 상태야. 이미 근거가 막 나오고 있어. 그러면 세계가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냐? 자,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개방된 사회, 열려 있으니까, 옛날에 막 닫혀 있으니까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런 터부가 많았던, 금기가 많았던 시기에 비하면 다 할 수 있잖아. 사실은 너 이것도 해도 돼, 저것도 해도 돼. 그 다음에 공공정책을 통해서 행복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경제적인 발전 등 이쪽에 들어온다. 자, 세 번째는 실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개방성과 정치, 경제적인 어떤 자유들을 보니까 이게 행복이 분명히 자유로부터 온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봐봐. 우리가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 되는데
이 제시문 이미 모든 주장과 근거까지를 다 설명을 해놨지. 물론 아쉬움은 있어. 아쉬움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그냥 밑도 끝도 없어. 행복은 자유로부터 온다. 그 근거는 설문지 고전 실생활이래. 그러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좀 모자란 상태지. 그렇다면 그 다음 제시문이 해준다는 거야 이제. 이 제시문만으로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 요 정도잖아. 주장문을 열심히 보니까 요 정도 나 핵심적인 내용을 도출했어? 다음 제시문에는 반드시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이제. 행복이란 것은 이걸 의미한다. 자유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디에서 오겠니? 행복의 의미와 자유의 의미? 아주 높은 확률로 고전에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윤리나 도덕과 관련된 개념 설명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다시 한번 1회차로 돌아가 볼게. 설명문의 역할이 뭐야? 설명문의 역할은 개념어를 알려준다 그랬잖아. 정치적 자유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설명문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돼 있어. 연결해 볼게. 정치적 자유란 무엇이냐? 실제로 나온 제시문이야. 정치적 자유는 소수의 권력 독점으로부터 다수로의 권력 확대를 의미한다 라고 써 있어. 그러면 나는 이미 정치적 자유라는 건 그런 거구나 라는 설명문에서 본 거야.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소비 선택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라고 써 있어. 그럼 봐봐. 설명문을 내가 읽었잖아.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설명문을 읽었어. 그러면 지금 방금 제시문은 뭐야? 행복이란 자유에서 온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거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완 문장은 뭐라고? 그 설명문이라고. 이제 연결되니? 그러면 1회차에 내가 읽었던 설명문, 2회차에 정리한 주장문, 논설문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이걸 연결하면 이제 하나의 글로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지. 다만 이것만 가지고 근거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건 아니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설명문과 주장문이 기본 중에 기본.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완성된 글을 쓸 수 있지만 아직 6가지 남았잖아. 그 6가지까지 완성을 하면 이제 나는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시작이야.